기술이,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우리는 법정이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고압적인 발언이나 편견 노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재판 당사자들의 기분 탓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제 변호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데이터로 증명된 문제점들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판사평가 제도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정에 직접 피드백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물론 훌륭한 판사님들도 조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일부 판사들의 편견이나 권위주의적인 재판 진행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그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국가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장악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 여러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허망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속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시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단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사법 절차라고 볼 수 없죠. 당시 변호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건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고문으로 조작된 자백뿐이었고 재판은 사실상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법 시스템은 단순히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예 공정성을 내팽개치고 진실을 조작하고 심지어 진실을 말하려는 변호사마저 잡아가두는 적극적인 권력의 무기로 전락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끔찍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법정의 문제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연결해보죠. 물론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작정하고 사법부를 왜곡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법정의 문제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취약점은 과거와 현재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거대한 음모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판사 한 명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때문이든 결과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가진 이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 구체적으로 AI가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보조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요, 로봇 판사를 만들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 판사 옆에서 마치 코치처럼 판사가 감정이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키도록 돕는 그런 중립적인 조수 역할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AI가 법정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AI의 역할이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죠. 단순히 판사의 그날그날 기분 같은 감정적인 변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론권을 침해한다건 하는 절차적 오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기록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고 심지어 위압적인 질문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성을 지키는 절차의 수호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기대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편견, 절차적 실수, 기록의 부정확성 같은,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간적인 오류들을 AI가 도입됐을 때 눈에 띄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판사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상처받았겠죠. 하지만 AI가 있다면 판사의 모니터에만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 발언,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고요. 판사의 권위는 지켜주면서도 훨씬 더 공정하고 안전한 재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가 최종 판결을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목표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주도하는 이 재판 과정을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고 그래서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야말로 AI 기술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와 희망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미는 것과 같아요. 우리 제도가 가진 인간적인 결함들을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죠. 과연 우리는 이 거울을 보고 정의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